우선 이 얘기는 거진 20년 전 얘기란 걸 말하고 시작하겠다. 당시 그 해에는 고추 수확 시기가 평년보다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 혼자 사는 노총각이자 혼자서 밭일하는 농부이다 보니 이 모든 걸 혼자 하기가 당시에는 여간 벅찼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 품앗이를 하며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조차도 서로 자신의 농사일이 바쁜 터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나는 하는 수 없이 일당을 주고 일 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주는 고용업소에 전화하여 3일 정도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한 명씩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밭일을 하는 그런 일은 남자들은 안 간다면서 아줌마 한 명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일당도 비싸던데 아줌마들 일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걱정 말라면서 일 잘한다고 말하며 일당이나 두둑히 달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날 바로 밭일을 도와주러 아줌마 한 명이 왔고 그 아줌마는 오자마자 빨감게 익은 고추들을 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고추가 아주 탐스럽게 잘 익었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냥 말일 뿐이고 맞는 말인 건데 그동안 혼자 일했던 밭에서 낯선 아줌마가 내 밭에서 저런 말을 하니 이상해릇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아줌마는 나에게 뭐부터 해야 하냐고 하기에 우선 고추 좀 따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니까 아줌마가 빨감게 익은 고추 하나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이 고추를 대체 어떻게 따야 하냐고 말한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하며 아줌마 옆으로 가서 빨감게 익은 고추를 따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고추가 빨가니까 자기 얼굴도 빨개지는 것 같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분위기는 대체 뭔지 일하러 온 아줌마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 역시도 뭔가 수줍고 어색함이 감돌았다. 아무튼 고추밭에서의 일은 시작됐고 그렇게 아줌마는 고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잘 따냈다. 일을 하던 중 드디어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돼서 난 중국집에서 시켜 먹겠다고 하며 짜장면 짬뽕 중 어느 것 시켜드리냐고 하니까 아줌마는 짬뽕을 시켰고 그렇게 우리는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시켜서 고추 밭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짬뽕 국물을 호로록 마셔보더니 갑자기 국물이 뭔가 매운맛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고추 하나 넣으면 딱 좋겠다고 하여 난 그러라고 하면서 아까 따놓은 빨간 고추 하나를 그 아줌마에게 건네줬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가위로 고추를 잘게 잘게 자른 후 짬뽕에 넣어서 먹는데 매콤하니 정말 한결 맛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아줌마의 모든 행동과 말이 뭔가 좀 애매하게 다가온다.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이고 우리가 평상시 하는 행동 같았지만 저 아줌마가 하면 뭔가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할까? 그 느낌은 마치 이상하고 야릇하고 당황스러우며 어쩔 땐 긴장돼서 땀까지 흘릴 정도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줌마는 내게 라디오 없냐고 하길래 여긴 라디오가 없다고 하니까 일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심심하다며 노래 들으면서 일하려고 했는데 아쉽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고추를 따면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이 농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는 둥 6시 내 고향에 출연해 봤냐는 둥 별의별 말들이 모갔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줌마는 나에게 내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까지 쏟아내기 시작했다. 왜 그 나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냐는 둥 혹시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둥 그런 말들까지 서슴없이 말이다. 나는 그래서 나도 남자고 하여 그 말을 들으니 살짝 불쾌하게 다가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냈고 그러지 않아도 비록 노총각일지라도 아무래도 결혼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곳저곳 수소문 해봤지만 농촌으로 결혼을 오려는 여자는 없었다고 말했더니 아줌마는 나에게 요즘 여자들은 대부분 그런다면서 하지만 자기는 농촌으로 시집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아줌마는 이미 결혼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결혼은 했지만 결혼을 실패하여 지금은 혼자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그럼 외국인 아내랑 결혼할 생각은 안 해봤냐고 하며 요새 그게 대세라고 하면서 많은 농촌 남자들이 외국인 아내를 만난다고 말하길래 나는 아줌마에게 그러지 않아도 나도 외국인 아내라도 맞이해 볼까 하여 국제결혼에서 주관하는 베트남으로 떠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곳에 가서 정말 마음에 맞는 베트남 여자라도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점 찍어 놓은 베트남 여자를 같이 갔던 윗마을 노총각이 뺏어가듯 했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나에게 참 답답하다면서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 거 모르냐며 그때는 먼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 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솔직히 여자들은 너무나 어려운 존재라고 말하며 농사일이나 해봤지 여자들에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주위를 살피더니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몸소 가르쳐 주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그 모습에 놀라 대체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길래 아줌마는 내게 잉크를 했고 갑자기 나에게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어느새 아줌마 얼굴이 내 얼굴과 맞담으려는 그 순간 난 눈을 감고 말았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어서 눈 뜨라며 나를 툭 쳤고 그 뒤 아줌마는 놀란 나와는 다르게 이렇게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평생 고추 농사만 지고 살아서 그런지 나한테 참 매울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곤 이내 아줌마는 자긴 어떠냐며 이래봬도 그쪽보다 연상일지라도 10살 정도밖에 더 안 먹었다고 말하며 자기는 충분히 그쪽에게 시집가도 잘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그리고 갑작스레 나한테 시집을 오겠다니 모든 게 다 빠르게 휘몰아치는 느낌이 들었다. 난 그런 아줌마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어느덧 오늘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아줌마는 나에게 내일은 다른 아줌마가 올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일당을 받고 갔고 난 집에 와서 자꾸만 그 아줌마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다음 날도 그 아줌마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고 난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아줌마가 아닌 다른 아줌마가 왔다. 이 아줌마는 정말 말없이 일만 열심히 하다가 갔다. 드디어 아줌마들을 쓰기로 한 고추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고 오늘은 정말 그저께 봤던 그 아줌마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줌마가 정말 다시 나타났다. 그러면서 나에게 잘 있었냐고 말하며 우리는 신나게 농사일을 해나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도 저 아줌마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저 아줌마와 평생을 함께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아줌마에게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하니까 아줌마는 그거 좋다면서 우리 집 평상에 앉아서 끝나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술을 먹고 많이 취했는지 한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자게 되었고 이른 아침 농기구를 빌리러 온 옆집 정식이네 부부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렇게 정식이네가 나를 부르길래 나는 무심결에 방문을 열고서 나가봤는데 앞불사 뒤이어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있던 아줌마도 부시시한 상태로 따라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대체 이른 아침부터 누구냐고 말하길래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정식이네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내게 하는 말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장가간 거냐며 그것도 아니면 겨둔 마누라가 있었냐고 하는 거다. 그리곤 다시 그 나이 이때껏 결혼 안 하고 산 이유가 이거냐고 말하길래 나는 무슨 소리냐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냐며 우리 마을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올 만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참으로 놀랬다고 하고는 돌아간다. 그 뒤로 그 소문은 온 마을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가게 되었고 난 그 아줌마에게 마음도 있겠다. 소문도 다 퍼졌겠다. 그리하여 그 아줌마랑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다. 우리 둘은 연상연하 커플이지만 그래도 손발이 참 잘 맞았다. 얼마나 잘 맞았냐면 고추밭에서 일하다가도 서로 마음만 맞으면 바로 다른 것도 했으니 말이다. 이 얘기가 벌써 20년 전 얘긴데 우리 부부에게 태어난 첫째 아이가 벌써 고3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거 참 빠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혼자 살 것만 같았고 그리고 내 짝은 없을 것 같아서 멀리 베트남까지 떠났던 적도 있었지만 역시나 옛말 그대로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더니만 나에게도 짝은 있었고 그 짝은 마치 내게 우연처럼 다가왔다. 비록 나이차는 좀 나지만 그래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아직도 우리 부부는 금술 하나는 최고다.